지금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시장을 휘청거리게 만드는 이 반도체 긴급 진단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박도기 전문가님, 반도체 왜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까?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원인은 네. 반도체 그 디램 가격의 하락. 음, 요게 지금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겠죠. 디램 가격이 6월 달 그러니까 4월, 5월 정도에 고점을 형성하고 예. 이제 부분적으로 좀 밀리기 시작하다가 음, 최근 한 달 동안에 디램 가격이 급락이 나왔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이제 디램 쪽이 원래 반도체가 4분기가 비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또 1분기, 2분기에 이제 가격대 자체가 이제 피크를 쳤죠.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이제 겹쳐졌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는데 예. 조금 더 이제 그 넓은 의미로 본다 그러면은 전체적인 이제 시장 흐름이 작년 3월 달에 코로나 사태 터지면서 저점을 찍고 지금까지 그 올라오면서 사실상 조정다운 조정 한 번 없이 주가가 전체적으로 올라왔거든요. 예. 그래서 극도로 이게 원래 그 1월 달에 삼성전자부터 해서 종합지수까지 고점을 형성을 하고 6개월, 7개월 동안 아주 지루한 그렇습니다. 지루한 그런 이제 빠지지도 못하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주가는 항상 이렇게 뭔가 피로를 풀고 가야 되는데 예. 더 위쪽으로 가든지 방향성 없이 늘어지다가 요게 지금 단서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극도로 종합주가 지수 또는 반도체 지수 또는 또 삼성전자 이렇게 지금 놓고 보면은 극도로 피로감이 누적된 상태에서 예. 사람도 보면 그렇거든요. 계속 피로감이 누적이 되다 보면은 어느 한 곳이 고장이 나요. 네. 어떤 사람은 머리가 아픈 쪽으로 오고 어떤 사람들은 뭐 배가 아프다든지 네. 또 어떤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몸살이 온다든지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되죠. 그 종합주가 지수도 피로가 극도로 누적이 된 상태에서 이게 지금 반도체 쪽으로 조정의 빌미를 찾고 네. 지금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타 섹터들은 괜찮거든요. 오늘 이렇게 연휴를 앞두고 오늘 좀 심리가 좀 악화되면서 그렇습니다. 타 섹터들까지 흔들렸지 어제까지만 해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빠져 우리는 포스코 뭐 올라가고 뭐 다 네네. 멀쩡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또 조금 더 눈을 돌려보면은 지금 그 미국도 나스닥만 빠지지 S&P하고 다우지수 또 신고가 냈습니다. 예. 또 거기에다가 유럽 그 닥스 지수라든지 독일 예. 또 프랑스 카크 지수 신고가 내고 한참 신나게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그냥 오직 반도체 쪽이요. 네. 또 반도체 쪽 중에서도 그 우리나라만 예. 대만도 또 멀쩡해요. 이거는 외국인들이 좀 전략적으로 네. 그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작년 올해 순매수 1위 절대적인 1위 종목이 삼성전자예요. 묻지마 매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묻지마 매수라는 얘기까지 나왔었죠. 자, 그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들이 곱게 올려주지 않겠죠. 흔들고 가더라도 흔들고 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좀 이제 급한 조정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게 또 중요한 건데 반도체 섹터 정말 여기서 털어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어떤 전략을 좀 세워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제 요번 주죠. 요번 주 주초까지만 해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팔아서 바이오주 사라. 네. 계속 저는 지금은 확실한 카드가 2차 전지하고 바이오밖에 없어요. 바이오는 지금 선조정을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 전부 다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동안 조정받은 우량주들이 꽤 많아요. 거의 뭐 반토막 수준인 종목들이 많잖아요. 고점 대비 반토막 난 종목들이 꽤 많죠. 네. 뭐 오스코텍이나 이런 종목들 같은 건 거의 뭐 한 50% 이상씩, 40~50%씩 지금 빠져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반도체 쪽은 이런 흐름인데, 그래서 주초까지만 해도 계속, 실익이 없다. 삼성전자 들고 있어봐야.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드렸었는데, 지금은 다 빠졌죠. 네. 지금은 이제 추가 하락 나온다 하더라도 좀 제한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는 또 특히 이제 코스닥의 그 반도체 장비주, 부품주들 들고 계신 분들은 다 빠지고 나서 지금 또 리스크 관리한다고 정리하고. 지금 반도체 가격이 디램 가격, 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예. 지금 반도체 디램 익스체인지가 지금 차트가 안 나와서 제가 디램 가격 중에서 그
2기가짜리인가요? 하여튼 하나 대표적으로 하나를 가지고 지금 주봉 차트를 지금 열어놨는데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격이 최근 들어서 주봉이거든요. 네. 예, 급하게 지금 빠지는 흐름이에요. 그러네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왜 그러면 이렇게 급하게 빠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분기에 지금 피크 찍고 3분기, 4분기는 또 비수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는 데다가 작년하고 올 초에 지금 반도체 대란이 일어났잖아요. 예. 그 서버 업체, PC 업체, 또 스마트폰 쪽 전부 다 특히나 막 차량용 이런 데서 그 반도체 대란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죠. 각 사들이 재고를 너무 막 땡겨서 축적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 흐름은 재고 조정 쪽으로 보셔야 돼요. 미리 많이 땡겨놔놓고 비수기 대비하고 해서 미리 많이 이제 재고를 많이 쌓아놓은 상태가 돼버린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중간에 지금 그 비는 상태, 예, 그런 공백 상태가 지금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작년부터 해서 지금 쉬지 않고 디램 가격이 2배 이상이 지금 오른 상태에서 네. 이 조정이 나오는 것은 중기적인 지금 조정이 아니라 단기 재고 조정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추격 매도할 필요는 없다. 네. 저는 일단 그래서 지금은 매도를 고민하는 자리는 이미 지났다고 생각해요. 지났다. 부분적으로 조금 더 밀리더라도 예. 그 기술적인 흐름 때문에 밀린다 하더라도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고민할 자리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도기 전문가의 반도체의 섹터에 대한 그 관점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박준현 운영력께도 같은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영력님은 그러면 이 반도체 급락 이유 좀 어디서 찾고 계실까요? 이제 이번 주 들어서 특히 예. 지난 주말부터 이제 전 초까지는 괜찮았지 않습니까? 네. 외국인 투자가들이 사다가 다 일주일 만에 돌변했었는데 네, 돌변한 이유가 한 주 지났는데 이렇게 상황이 다르습니다 그렇죠. 싶어요. 딱 4일, 5일 만에 바뀌었어요. 예. 주 초까지만 한다 하더라도 사다가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반도체 가격에 세물 가격에서 DDR4 8GB가 이제 표준 정도 되는데 예. 그게 이제 고정 가격을 아래로 이탈을 해버렸거든요. 이제 데드 크로스가 발생이 좀 된 거죠. 고정 가격이 아래로 현물 가격이 떨어진다는 자체는 결국은 향후에 고정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되지 않습니까? 반도체 업체 같은 경우는 고정 가격이 이제 반도체 업체 실적을 좌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나오면서 이번 주부터 외국인 투자가들이 돌변을 했다. 이제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일단 그래다가 이제 이게 반도체 이제 저같이 이제 반도체 증권이 오래 하신 분들은 반도체 사이클이 한번 빠지면 주가가 얼마만큼 급락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 과거의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한때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기억으로는 SK 하이닉스가 유동성 위기까지 갔거든요. 7, 네. 8천 원대. 그때 돈이 없어가지고 3천억 정도 증자해가지고 살아난 쪽이거든요. 예. 그런 또 그 경험까지 있다는 거죠. 그런 또 학습 효과가 있거든요. 반도체 판이 한번 하락 사이클로 진행하게 되게 되면 급락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학습 효과 때문에 반도체 가지고 계시는 과거에 매매했던 펀드 매매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비중을 축소한 게 아닌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따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 부분 자체는 일단 전략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파는 것 자체가 지금 보면 반도체만 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또 지금 외국 투자가들 매도 금액 중에서 다 반도체거든요. 너무 많이 팔아요. 오늘 2조 7천억을 팔았는데 어제도 예. 똑같아요. 2조 7천억 중에서 삼성전자를 3천만 주 팔았지 않습니까? 그럼 2조 1천억이에요, 대충.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200만 주 팔았어요. 거의 다 2천억입니다. 이쪽입니다. 그러면 합하면 딱 외국인 오늘 전체 매도 금액 아까 뚝 떨어져요. 이게 반도체만 판다는 겁니다. 이게 셀 코리아는 아니고 반도체 코리아다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반도체를 파느냐? 이걸 이제 보시면 되겠죠. 지금 외국인 투자가들이 국내 시장의 시가총액에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한 32% 정도 되거든요. 32% 전체 시가총액이 차지하는 비중. 즉 현재 우리나라 종합주가지 3,200포인트 기준의 시가총액이 아마 2,200조 원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30% 정도 잡으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가지고 있는 게 660조 원 내지 700조 원 갖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국내 시장. 근데 그 중에서 삼성전자가 지금 시가총액 차지하는 비중을 지분율을 보시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어제 종가 기준에 가지고 52.65%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현재 시가총액 보통주가 440조 원이고 우선주가 아마 60조 원 될 거예요. 합하면 거의 500조 원입니다. 네. 그러면 우선주는 외국 투자가들 75%를 갖고 있거든요. 보통주 53%. 그러면 삼성전자만 외국 투자가들이 얼마 갖고 제가 계산해 봤더니 260조입니다.
SK 하이닉스도 비슷하죠. SK 하이닉스가 지금 시가총 70조 원이니까 50% 넘으니까 30조 원 하게 되면 반도체 쪽에 300조 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요. 예. 자, 그러면 외국인 투자가도 하나의 포트인데 660조 원 중에서 반도체를 300조 원 갖고 있습니다. 거의 절반이네요. 자, 내 포트에 반도체가 40% 들어가 있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만약에 주식을 매매했다면 내가 한다면 예. 불안하자가 안 불안하겠습니까? 덜어내야죠. 예, 그런 부분입니다. 과다하게 반도체 쪽에 외국 투자가들이 많이 갖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 관리다. 이제 과거에 그랬던 학습 효과에 따라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 왜냐하면 하이닉스가 보시게 되면 2016년도에 주가가 2만 원이었습니다. 네. 그때 반도체 SK 하이닉스의 연간 영업이익이 3조 원이었어요. 근데 한 2018년도가요 28조 원 가까이 이익 나다가 올해 전망치가 12조 원입니다. 근데 지금 말로는 3조 원대 이익이 28조 원까지 갔다가 12조 원 정도인데 또 3조 원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불과 2016년도에 3조 원 영업이익이었으니까. 그러면 주가가 얼마 떨어지겠어요? 그때로 뭐 네.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돌아가지는 않겠지만 돌아가지는 그 이후로 자산이 늘어났으니까 그런 우려감 때문에 외국 투자가들이 불안하니까 일단 팔고 비중을 줄여놓고 보고 있다. 그렇게 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반도체 갖고 계신 분들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반도체 섹터의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일단은 그런 우려감은 과거의 학습 효과 관련된 우려감은 안 해도 된다. 예. 과다하게 제가 여러분 가지고 계시다 불안감 줬는데 왜? 그 당시 시점 그렇게 주가가 떨어지지 않는 이유 자체가 기본적으로 지금 반도체 디램 업체들, 우리나라 디램 업체들이니까 디램 업체들이 경쟁 관계를 봐야 되는데 네. 뭐 디램 뭐 알다시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세 개 회사가 거의 과점이지 않습니까? 대만의 나냐라가 회사가 있는데 지분 비율이 거의 안 돼요. 뭐 네. 4,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세 개 회사가 딱 지금 과점 상태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치킨 게임을 안 합니다. 과거에 뭐 따라오는 회사 있으면 떨어뜨리기 위해서 치킨 게임 했었는데 예. 그냥 안 해요. 그래서 투자도 안 하잖아요. 디램 같은 경우는 그냥 적당하게 가격 유지하면서 그래서 과거 가치로 반도체 업황이 가격이 급락할 때는 업황도 안 좋은 상태에다가 서로 후발 업체들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치킨 게임처럼 무리하게 투자를 했거든요. 삼성전자 선도 업체들이 투자를 하게 되면 후발 업체는 따라 안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투자 캐파가 증설되면서 가격은 수직 떨어지면서 실제 급감했거든요. 네. 지금 캐파 증설 안 하지 않습니까? 디램 투자 안 하거든요. 미세화 공정과 관련된 투자만 하고 있는 쪽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격 하락은 제한적이다. 이게 주가 하락도 실적도 급격히 과거처럼 뭐 2016년 3조 원대 정도 이익 날 정도로 이익이 급감하지는 않는다. 그럼 주가도 하락은 제한적이죠. 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좀 봐요. 예, 그리고 밸류로 본다 하더라도 SK 하이닉스 같은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지금 주당 BPS가 88,000원이거든요. 88,000원까지 쉽게 내려가지가 않거든요. 이런 부분 좀 보셔야 좀 될 것 같고 그래서 충분히 하방이 좀 지지가 된다.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전망은 주가 다 빠졌다고 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최근에 일주일 동안 약 16% 빠졌거든요. SK 하이닉스가 오늘 안 빠진 이유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똑같이 빠졌어요. 지금 시간에서 삼성전자 급락할 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 안 빠졌거든요. 거의 네. 약보합 정도니까. 삼성전자가 오늘 조금 많이 빠진 그 부분 자체가 조금 좀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 74,500원 정도를 저점으로 봤던 건데 오늘 74,000원 초반까지 내려가더라고요. 예. SK 하이닉스는 제가 98,000원 정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00원 등락 구간이라 했었는데 그 흐름이 전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주가가 올라가나 쉽지 않습니다. 등락 구간이에요. 항상 이게 등락이기 때문에 지금은 서둘러서 살 필요는 없다. 확인하고 사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럼 뭘 사야 되느냐? 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일단 관망을 해야 되는 거고요. 뭐 추경 매도도 할 필요 없는 거고 살 필요도 없다고 좀 봐요. 그래서 지켜봐야 될 일주일 정도까지. 일단 외국인 매도가 좀 어느 정도 좀 강도가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오늘 또 좀 매도가 많이 나왔으니까. 네. 매매는 뭘 해야 되느냐? 장비라든가 소재 쪽에 소재를 매매해야 됩니다. 예. 일단은 이쪽은 반도체 제품과 무관하게 어느 정도 일정 계획에 따라 투자를 합니다. 거의 해요. 뭐 반도체 제품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반도체 장비 투자를 안 한다든가 소재 같은 경우는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DDR5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보다는 이쪽에 그리고 이재용 회장이 오늘 가석방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네. 조치할 수 있는 것 자체는 삼성전자 주가와는 별로 이재용 회장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반도체 업황인데. 근데 네. 이재용 회장이 나올 수 있는 것 자체, 기대할 수 있는 것 자체는 결국은 제가 보기 투자거든요. 빈매물, 특히 빈매물 쪽이겠죠. 예. 빈매물 중심으로. 그 투자를 다음 주 개인적으로 한 주 후반 정도라든가 오늘 나왔으니까 발표하지 않겠나. 그럼 장비라든가 빈매물에 관련된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상기적으로. 시적도 상당히 오늘 뭐 정부에서 양호하게 나왔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포인트를 잡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왜냐면 뭐 대형주 수급이 안 좋으니까 중소형 예. 종목
반도체 장비 소재 DDR5 관련 종목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좀 시장을 휘청거리게 만드는 반도체 긴급 진단을 좀 해봤습니다. 두 분의 관점에 따라서 왜 이렇게 반도체가 떨어진 건지, 그리고 앞으로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은지 들어봤는데요. 두 분의 의견이 어느 정도 좀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급격한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다. 하지만 지금 따라가는 구간은 아닌 것 같고, 대신해서 주목할 만한 섹터까지도 말씀을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